이 녹화본은 또 유튜브에 올라가고 여러분들 필요한 친구들 있으면 유튜브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수업 진행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3 단원 일과 에너지 운동과 에너지 중에서 3 단원을 보게 되면은 이제 등속 운동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자유낙하 운동 나와 있죠. 자유낙하 운동 나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할 일, 그다음에 에너지 요 4 가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건데 오늘은 등속하고 자연학과 이건 하지 않고 일하고 에너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 과학에서의 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힘을 이용해 가지고 물체를 이동시키는 걸 말하는 거죠. 예. 물체를 어떤 힘을 이용해서 이동을 시킨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호는 W는 F, S 앞으로는 이 기호를 많이 쓸 거죠. 쓸 거고 그다음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에너지가 있죠. 첫 번째는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 두 번째는 운동 에너지. 두 가지가 있는데 위치 에너지는 높이가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공식이 9.8 mH. 여기서 m이라고 하는 건 킬로그램 단위의 질량을 말하는 것이고 요 h라고 하는 거는 미터 단위의 높이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높이와 질량의 곱에 비례하는 값이 뭐다? 위치 에너지다라는 거죠.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죠. 그래서 공식이 2분의 1의 mv의 제곱이다. 여기서 m은 마찬가지로 킬로그램 단위의 질량을 말하는 것이고 v는 속력인데 미터 퍼 세크의 속력을 말하는 거죠. 중요한 건 바로 이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뭐가? 질량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운동하는 물체가 가는 에너지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 에너지의 전환이 있는데 에너지의 전환. 무슨 말이냐?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h라는 높이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m이라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있어. 그럼 이 물체는 처음에는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 얼만큼? 9.8의 mh만큼의 위치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떨어져요, 바닥으로. 떨어지면은 높이가 감소하잖아. 그럼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될 거야, 떨어지면서? 떨어지면서 이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이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뭘로 가냐면 점점 빨라지는 속력으로 가니까 얘가 뭘로 가는 거냐면은 결국에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죠. 즉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제일 위에서 이 녀석이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는 아래에서 떨어지기 직전의 운동 에너지와 어떤 값이냐면 같은 값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요것을 기본적으로 해서 문제풀이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16번 문제를 쉽게 가볍게 한번 출발해 볼까요? 자 푸는데 1분 드리겠습니다. 풀어서 선생님한테 DM 저기 뭐야 채팅에다가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답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풀어 보세요. 과학에서의 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두 가지를 골라 봐라. 자 고르셨나요? 두 가지. 과학에서의 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두 개. 답을 찾았으면 선생님한테 채팅으로 보내 보세요.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아직 답이 도착하지 않고 있어요. 오.
지금 보내신 2명 정답입니다. 오, 정답. 자, 나머지 사람들 답 보내보세요.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네, 네, 네. 좋아요. 좋습니다. 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과학에서의 1은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W는 어떻게 구한다? 1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1의 단위로는 우리가 뉴턴을 쓰면 안 되죠. 뉴턴은 힘의 단위잖아요. 줄을 사용한다. 줄 또는 뉴턴 미터도 같은 1의 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틀렸고요. 자, 힘의 방향으로 반드시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을 했을 때 우리가 일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번 맞는 말이고. 자, 철봉에 매달려 있었어. 자, 매달려 있으면은 이동 거리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한 일의 양은 얼마가 됩니까? 0이 되는 거죠. 힘이 0이거나 이동 거리가 0이면은 일이 0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3번도 0이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4번. 4번하고 5번 여러분 좀 헷갈렸을 것 같은데 일부러 그래서 가져온 건데 일정한 속력으로 원운동한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실에다가 돌을 묶어 가지고 돌을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돌이 이게 돌겠지, 그치? 돌면은 이 중심에서 이 돌의 운동 방향은요. 이 A라는 지점에서 운동 방향은 어디냐면 이 원의 접선 방향, 이게 운동 방향이에요. 이 공이 이만큼 왔다 만약에. 그럼 여기서의 운동 방향은 어디냐면 이 접선 방향이에요. 또 이만큼 왔다. 그럼 여기서 운동 방향은 어디냐면 접선 방향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실을 잡고 당긴다는 건 힘의 방향은 어디냐면 요 중심 방향이에요. 힘의 방향은 중심 방향이고 원운동에서의 이동 방향은 이 접선 방향이기 때문에 수직이 됩니다. 모든 원운동에서 힘과 이동 방향은 수직이 돼요. 자,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원운동은 마찬가지로 일이 얼마냐? 0입니다. 자, 생소하죠?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 5번. 사람이 얼음판에서 등속 운동할 때. 자, 우리 등속 운동하면은 힘이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 한 일 얼마예요?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4번, 5번은 다 한 일이 0이 되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2번, 3번이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잘했습니다. 자, 1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시간 3분 드릴게요. 이 문제는 충분히 시험에 나올 만합니다. 힌트는 뭐냐면 이 문제 힌트 주자면 이 문제는 운동하고 있던 수레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뭘 한 거냐면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일을 했다. 운동 에너지와 일의 양이 같다라고 놓고 푸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와 일의 양이 같다라고 풀면 되겠죠. 운동 에너지 공식이 뭐예요? 2분의 1의 mv 제곱 이걸 가지고 그대로 일을 했다. 어떤 일을 했다?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의 일을 했다. 음,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고 옆으로 바닥으로 밀 때 이 여기서 작용한 이 힘은 뭐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옆으로 한 일에서는요. 마찰력과 같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다 공식에다 대입을 해 주면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교재 지금 선생님이 누가 들어왔는지 잘 모르니까 카톡으로 교재 이거 보내주세요. 지금 이야기하면은 카톡으로 보내줄게요. 선생님이 지금 바로 PDF 파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4개 파일 가지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거 보면서 해도 되고요. 나중에 받아도 되고요. 편한 대로 하세요. 그 교재 중에서 지금 첫 번째 최다 오답 공략 1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 번에 19 번. 네. 카톡으로 연락 주면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일. 네네. 지금 연락 준 친구들한테 보내고 있어요. 지금 우선 최다 오답 1번 하고 있어요. 최다 오답 1 번. 지금 최상위 2 개하고 최다 오답 2개 지금 파일 보냈거든요. 그 파일 할 건데 예 카톡으로 선생님한테 연락 주세요. 카톡으로 연락 주면은 선생님이 예 지금 여기 줌으로는 지금 못 보내 줘 가지고 지금 컴퓨터가 다른 데 있어서 카톡으로 연락 주면은 보내 드릴게요. 오. 예은님이 공부 많이 했나 봐요. 네 보내 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됐습니다. 좋아요. 네 카톡으로 보내 드렸습니다. 또 필요한 친구들 얘기하세요. 보내 드릴게요. 자 일단 최다 오답 지금 1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영상 보면서 공부하면 되겠죠? 자 같이 한번 풀어 볼까요 우리? 자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자 보세요 여러분. 우선 이 수레가 5m/s로 운동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그러면 얘는 뭘 가지고 있어요? 얘는 무슨 에너지 가지고 있다?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얼마큼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운동 에너지 공식이 뭐예요? 2분의 1의 mv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2분의 1의 자 질량이 얼마죠 지금? 질량 몰라요. 수레의 질량 구하는 거잖아요. m 자 속력 나와 있죠. 5m/s 나와 있죠. 그러면 5의 제곱 이게 뭡니까? 처음 수레가 가지고 있던 처음 수레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바로 2분의 1 mv 제곱 이만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 에너지를 가지고 나무와 충돌을 빵 했잖아요. 충돌을 했잖아. 그 나무를 어떻게 시킨 거예요? 얘를 이동시킨 거잖아요. 음. 몇 미터 이동시켰어요 지금? 2 미터 이동시켰잖아. 2 미터. 그쵸? 그럼 이 수레가 뭘 한 거냐면 지금 수레가 일을 한 거죠. 어떤 일을 한 거예요? 힘 곱하기 이동 나무 토막을 어떤 힘으로 이동시킨 거죠. 그러면 이 수레가 한 이동 거리는 지금 얼마예요? 2 미터 이동했잖아요. 얘는 2 미터 이동시켰잖아요. 그럼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 헷갈리는 거는 그럼 힘이 얼마냐는 건데 지금 이 수레의 질량, 수레의 무게가 300 뉴턴이라는 거고요. 자 무게라는 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잖아. 얘는 지금 옆으로 미는 운동을 했으니까 무게는 무시해 주라고 그랬죠. 무게가 이 상자를 옮길 때 힘이 든 게 아니잖아요. 얼마큼 힘이 든 거예요? 바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던 마찰력. 그 마찰력이 얼마라고 한 거예요? 50 뉴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N이라는 힘이 수레가 얘를 움직이려고 하는 힘을 방해하는 뭐였냐면 힘이었다는 거죠. 이 힘의 정체는 바로 마찰력이고요. 자 그럼 뭐냐? 여기서 이 수레가 한 일의 양은 얼마냐? 수레가 힘을 줘서 물체를 이동시킨 만큼이 수레가 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수레가 이 일을 할 때 든 힘이 얼마예요? 마찰력 50N이잖아요. 곱하기 얼마큼 이동시켰어요? 2m 이동시켰잖아요, 2m. 그쵸? 네. 얼마예요? 100 줄의 일을 했네요. 누가? 수레가. 그럼 이 수레가 100 줄의 일을 하게 된 거는 뭐 때문에 이만큼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처음에 가지고 있던 수레의 무슨 에너지만큼 일을 한 거죠? 운동 에너지만큼 일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린 등식이 성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처음 수레가 가지고 있던 무슨 에너지? 처음 수레가 가지고 있던 수레의 운동 에너지로 뭘 한 거예요? 일을 한 것이다. 처음 가지고 있던 수레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였다? 2분의 1 수레의 질량, 수레의 속력의 제곱. 자 이것이 50N의 힘으로 2m 이동시킨 일과 같다라고 등식을 놓고 성립하면 되겠죠. 그쵸? 되죠? 그러면 질량은 얼마 나옵니까? 네. 5, 25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얘가 나눠지면 얘가 2 잖아 2. 그치?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잠깐만. 5, 25, 2. 2는 4. 그러면은 2분의 1에 mv 제곱 100줄 100N. 얘가 100줄이고 2분의 1에 mv 제곱 4. 8이네 8. 8kg이죠? 선생님 그냥 잘못했네. 답이 잘못 나왔네? 8kg 맞죠 여러분? 네. 답에 의하고 답이 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답이 왜 2kg으로 나왔을까? 8kg이죠. 그쵸? 요거 좀 답이 좀 이상하네요. 요거 답 고쳐 주세요. 파이 받은 사람들 답 5 번이네요. 선생님 계산 잘못한 게 아니면 5 번이 맞죠. 2분의 1 mv 제곱이고 100 줄이니까 8kg이에요. 네 8kg입니다. 요렇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네. 이런 문제는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고 나올 수 있다. 자 20번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풀어 보세요. 3분 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을 보내줘 보세요. 오, 좋아요. 공부도 좀 하셨네요. 네, 좋아요. 근데 아마 정확하게 딱 알아서 '아 이거 확실하다.'라고 생각한 친구들도 있으면 좋겠지만 또 애매한데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서 '이게 맞는 것 같아.'라고 한 친구도 있겠죠? 네. 같이 한번 풀어 보도록 자 30초 후에 같이 풀어 볼게요. 자 같이 풀어 보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 자 우선 기본적으로 이 쇠구슬의 질량이 얼마다? 0.1 킬로그램이다. 그리고 높이가 얼마다? 1 미터다. 그럼 이 쇠구슬은 처음에 이 쇠구슬은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어요?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죠. 얼마 가지고 있을까요? 공식에 넣어 보면 9.8 mh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9.8 질량이 얼마래요? 0.1 킬로그램. 높이 얼마? 1 미터. 그럼 얘는 0.98의 위치 에너지를 처음에 가지고 있었겠네. 그쵸? 음. 근데 얘가 떨어져요. 떨어지면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 A 지점까지 왔잖아요, 얘가. 그러면 높이가 기준면으로부터 이제 높이가 0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 A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가 됩니까? 9.8 mh인데 여기에서는 기준면으로부터 높이가 0이 되니까 위치 에너지가 0이 돼요. 그럼 이 에너지가 처음에 이 에너지가 어디로 갔을까? 9.8이 0.98이 바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겠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게 얼마라는 거예요? 0.98 줄로 이렇게 뭐가 된 거야? 에너지가 이동을 한 거죠. 전환이 된 거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다. 네. 요까지 아시고 자 그다음에 선생님이 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거 기억나십니까? 자 우리가 일을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옆으로 잡아 끄는 일. 자 내가 옆으로 잡아 끌어. F라는 힘으로 요 S라는 거리만큼 이동했어. 그러면 우리는 이때 일은 W는 힘 곱하기 이동 거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일은 뭐에 대한 일이라고 했어요? 바로 옆으로 끄는 일은 마찰력에 대해서 마찰력에 대해서 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두 번째로 어떤 물체를 내가 들어 올려 위로 들어 올려 F라는 힘으로 S만큼 들어 올려 그럼 이거는 뭐에 대해서 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 힘은 그렇지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이라고 했어요. 자 옆으로 잡아 끌은 일은 마찰력에 대해서 한 일이고 위로 들어 올린 일은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위로 들어 올린 일과 옆으로 잡아 끌은 일.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이야기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자 위에 있던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잖아. 이건 누가 한 거라고 그랬어요? 중력이 한 거잖아요. 이런 일은 뭐라고 했어요? 떨어지는 일은 누가 한 일이라고요? 중력이 한 일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쇠구슬이 아래로 떨어진 이 일은 누가 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쇠구슬을 떨어뜨린 건 누구예요? 중력이죠. 아, 이 일은 중력이 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중력이 일을 해서 위치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바꿔준 거예요?
중력이 일을 해서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뀐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바뀌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해하면 문제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되시겠죠? 자, 1번. A점에서 운동 에너지 A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가 처음 그대로 전환되니까 0.98이 되어야 하겠죠? 0.98 줄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자, 중력이 한 일이 중력 일을 했죠. 쇠구슬의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것이죠. 그렇죠? 1번하고 2번 틀렸고, 3번. 떨어지면서 중력이 쇠구슬의 한 일, 그렇죠. 중력이 쇠구슬의 일을 한 거잖아. 얼마 한 거예요? 0.98 만큼. 처음에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를 0으로 만들면서 그만큼의 일을 해 줬다라고도 할 수 있고, 그게 운동 에너지로 같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같은 말입니다. 4번. 길이를 4 배로 하면은 폭력이 2 배가 되는가? 자, 길이를 4 배로 하면은 위치 에너지가요. 자, 길이를 4 배로 했어. 그러면 이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 비례하잖아요. 그럼 길이가 4 배가 되면은 위치 에너지도 몇 배가 되는 거예요? 4 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4 배가 된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 되는 거잖아. 그럼 운동 에너지도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처음보다 4 배가 되는 거죠. 근데 운동 에너지의 공식이 뭡니까? 2분의 1의 mv의 제곱이잖아.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자, 정말 중요한 건데,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뭐에 비례한다?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랬죠. 그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4 배가 되면은 속력의 제곱이 4 배가 되어야 하니까 속력 자체는 몇 배가 돼야 됩니까? 2 배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해야 되니까 운동 에너지가 4 배가 되면 속력 자체는 2 배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4 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자, 질량이 바뀌어도, 우리가 질량이 다른 물체가 떨어져도요. 1 킬로그램짜리와 2 킬로그램짜리가 떨어져도 같은 높이면은, 높이만 같으면 어떻게 돼요? 동시에 떨어진다고 했잖아, 자유낙하. 그러니까 동시에 떨어집니다. 속력은 똑같아요. 따라서 답은 4 번이 됩니다. 네. 하실 수 있겠죠? 자, 문제집 바꿔서 다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자유낙하 운동과 등속 운동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과 에너지 파트 해볼게요. 자, 20번 문제. 이 일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문제거든요.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 4분 드리겠습니다. 이건 최다 오답 두 번째 문제 되겠습니다.
좀 어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들이지만 준비를 해 봐야 된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선생님 좀 천천히 해 볼게요. 천천히 이런 걸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쉬운 문제는 더 쉬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20번 같은 문제는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자, 20번 같은 문제는 이제 두 가지가 짬뽕이 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유 낙하 운동. 이 자유 낙하 운동과 그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합쳐진 내용이 되겠는데요. 음 자유 낙하 운동에서 지금 중력 가속도 상수가 9.8로 주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1 초마다 1 초마다 뭐가 속력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속력이 얼마씩 증가하는 거냐면 9.8 미터 퍼 세컨씩 증가하는 운동이 바로 자유 낙하 운동이 되겠죠. 그럼 이 자유 낙하 운동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 옆에다 그려 보면 쉬워요. 지금 보면 자, 자유 낙하 운동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유 낙하 운동은 속력이 일정 증가하잖아요. 그럼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죠. 그쵸? 천천히 해 볼게요. 자, 그러면 0 에서 1 초, 1초 후에 속력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9.8이 되는 거죠. 그러면 2초 후에는 속력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9.8이 증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해 봐 9.8을. 그러면 19.6이 되거든요. 또 3초 후에는 속력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3초 후에는 29.4가 되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증가해요. 자, 그러면 1초 후에 이동 거리는 어떻게 구하죠? 자, 우리가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 이동 거리는 뭐다? 바로 요 넓이. 넓이가 곧 뭐다? 이동 거리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넓이가 지금 여기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 1초 곱하기 9.8 나누기 2 하니까 4.9 미터잖아요. 자,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이 왼쪽 그림에서 4.9 미터를 내려왔다는 이 말은 뭐냐면 여기가 몇 초 걸린 거냐면 1초 후란 얘기죠, 1 초.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출발 지점이 0 초였다면 여기가 1 초인 것이고, 그러면 같은 시간 간격,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떨어뜨렸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2초 후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3초 후가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걸 유도로 해서 알아냈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면 좋냐면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유낙하 운동에서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4.9 미터다. 요거를 그냥 기억해 두세요. 자유낙하 운동에서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4.9 미터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낙하 운동에서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4.9 미터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인제 거의 다 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시간이고요. 그럼 속력을 한번 해 볼게요, 속력. 속력은 처음에 0 이고 1초 후에는 얼마예요? 9.8 미터 퍼 세크고 2초 후에는 얼마예요? 거기서 9.8이 증가하니까 19.6 미터 퍼 세크. 자, 이걸 써 놓으세요, 옆에다가. 3초 후에는요? 29.4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죠. 왜냐면 1 초마다 속력이 얼마씩 증가한다? 9.8씩 증가한다. 속력이 얼마씩 증가한다?
9.8씩 증가한다. 1초마다 속력이 얼마씩 증가한다? 9.8씩 증가한다. 자,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 한 겁니다. 1초 후에 속력이 9.8m/s, 2초 후에 19.6, 3초 후에 29.4, 9.8씩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럼 기억. B에서의 속력 9.8m/s가 되겠죠? 1초가 지났으니까 속력은 9.8m/s가 되니까 기억은 틀렸다. 자, 니은. C에서의 운동 에너지. B의 몇 배냐? 자, 보세요, 여러분들. C에서의 속력은 19.6m/s잖아요. B에서의 속력은 얼마예요? 9.8m/s잖아요. 그렇게 안 하더라도 B에서 속력이 V면 C에서 속력은 얼마냐면 거의 2배잖아요. 2V. 그쵸? 속력이 2배면 얘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요. 우리는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속력에 비례한다. 그러면 V일 때 운동 에너지와 2V일 때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속력의 제곱에 비하니까 1대 4가 되겠죠. 속력이 2배면 운동 에너지는 4배가 되는 거죠. 왜 C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4배냐? C에서의 속력이 2배이기 때문이죠. 지금 A에서 D까지 이동한 동안 평균 속력. 자,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걸린 시간분의 그 거리를 이동할 때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 해 주면 되잖아요. 자, 근데 A에서 D까지 이동하는데 총 몇 미터 이동했어요? 써 있잖아. 44.1m를 이동했어요. 근데 몇 초 걸렸어요? 3초 걸렸다고. 그죠? 그러면 14.7 나옵니다. 어때요? 맞죠? 자, 어려운 문제였어요. 일부러 어려운 문제로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함께 해 보려고요. 하실 수 있겠나요? 네. 한번 도전 한번 해 보자고요. 최상위 문제 한번 이거 잘 풀면 최상위 문제 한번 가 보려고 했는데 최상위 문제 여러분이 한번 해 보시고 자, 요거 17번 문제 해 보겠습니다. 같은 시험지의 17번 문제 풀어 보세요.
기억하고 니은은 어느 정도 해도 디귿이 좀 헷갈리죠? 자, 힌트는 여기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 올렸다. 수직하게. 지면과 수직하게 들어 올렸다는 건 뭐냐면 어떤 물체를 뭐예요? 어떤 물체를 내가 이게 위로 들어 올렸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물체를 위로 들어 올린 거예요. 네. 1 번, 4번 중에 헷갈리시죠? 자, 같이 한번 풀어 볼게요. 자, 같이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어떤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위로 들어 올렸어요, 물체를. 수직하게 들어 올렸을 때 그 들린 힘과 이동 거리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위로 들어 올린 것은 뭘 한 거예요? 일을 한 거죠. 자, 얼만큼의 일을 한 거예요? 힘 곱하기 이동 거리만큼의 내가 일을 해준 거죠. 그럼 여기서 든 힘은 위로 들어올 때는 그 물체의 뭐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무게와 같다고 그랬죠? 네. 지금 2 뉴턴의 힘이 들은 거잖아요 계속. 2 뉴턴의 힘이 들었고 4 미터 들어 올린 거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물체의 무게가 2 뉴턴이고 내가 들어 올린 이 거리가 4 미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일은 얼마예요? 2 뉴턴 곱하기 4 미터 8 줄의 일을 했다라는 거지. 뭡니까? 힘과 이동 거리에서 이게 바로 넓이가 뭐예요? 힘 곱하기 이동 거리잖아. 결국에 힘과 이동 거리 그래프에서 넓이가 곧 1이다 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일은 얼마나 한 겁니까? 그러니까 8 줄의 일을 한 거예요. 자, 물체의 무게는 얼마다? 2 뉴턴이다. 자, 기억 볼게요. 물체의 질량이 2 킬로그램이 아니라 무게가 2 뉴턴인 거죠. 무게가 2 뉴턴인 거죠. 질량이 2 킬로그램이 아니죠. 자, 한 일의 양은 8 줄이다. 맞죠. 자, 문제는 디귿인데 4 미터 이동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 증가했다. 자, 여러분들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뭐가 변화가 있어야 되냐면 속력이 속력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려면 속력도 같이 증가해야 되겠죠. 왜냐면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2 분의 1의 mv의 제곱인데 여기서 지금 이 질량은 항상 일정하잖아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속력이 커져야 되겠지. 자, 속력이 커졌나 볼까요? 지금 일정한 속력으로 갔다고 했잖아. 그럼 속력도 일정하다 보니까 운동 에너지도 어때? 계속해서 일정했겠지. 속력이 변화가 없으니까 운동 에너지도 일정했었다. 그래서 디귿 틀렸다. 답은 1 번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다시 아까 최다 오답 공략에서 한번 좀 더 다시 쪽을 봐 볼까? 자, 요거 좀 쉬운가요 혹시? 쉬운 거? 아니 할 수 있는 거 한번 해 볼게요. 자, 17 번 최다 오답 문제 1 번 첫 번째 시험지예요. 네. 풀어 보세요.
네, 답을 보내주세요. 자, 같이 1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무게가 100N이라고 했고요. 무게가 100N이고, 바닥에 놓여 있다. AB 방향으로 각각 3m, 2m씩 움직이는 일을 했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두 가지 일이 나왔네요. 첫 번째는 위로 들어올리는 이 일, 그죠? B는. 자, 이거는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이죠. 자, 이때 한 일을 구해보면은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힘 곱하기 이동 거리. 자, 위로 들어올 때는 얘의 무게 100N 곱하기 몇 미터? 2m 해가지고 200줄의 일을 하겠네요. 그렇죠? 자, A는 옆으로 잡아당긴 일이죠. 옆으로 잡아당길 때는 무게는 무시해라. 옆으로 잡아당긴 힘 마찰력이 중요하다. 자, 마찰력이 50이다. 그럼 옆으로 잡아당긴 힘은 얼마다? 50N이다 이거죠. 뭐 50N으로 3m 잡아당겼으니까 여기서 한 일은 얼마예요? 50N으로 3m 잡아당겼어요. 5, 3, 15, 150줄의 일을 한 거죠. 자, 위로는 200줄의 일을 한 거고 옆으로는 150줄의 일을 한 겁니다. 자, 중력에 대해 한 일의 양은 위로 들어올릴 때 한 일의 양을 말하는 건데 196이 아니라 200줄이고 마찰력에 대해 한 일은 150줄이고 A 방향으로 한 일은 150줄이다. 근데 여기 선생님 왜 최소라는 말 때문에 헷갈렸죠? 왜 최소예요? 자, 우리가 그냥 지금 중상과학에서는 최소라는 말 생각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처음 얘를 잡아 끌을 때는 이 마찰력 50보다도 50N보다도 처음에는 좀 더 높은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최소 150이 필요하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저것까지는 이제 시험에서 제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자, 물체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자, 중력의 크기가 자체가 곧 뭡니까? 물체의 무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0N이죠. 무게가 곧 중력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무게가 곧 뭐다? 중력이에요. 자,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는 얼마예요? 최소 50이죠. 마찰력 이상의 힘을 줘야 된다는 거지.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7번에 3번이에요. 네. 한번 1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만 풀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 날 4단원 자극과 반응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줌 수업한 거 유튜브에 다시 보기 올라가니까요. 다시 복습할 때 사용하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게가 25 뉴턴이래요. 무게가 책이 책상 위에 놓여져 있다. 이 설명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 이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공식이 뭐예요? 9.8 mH를 구했었죠. 그때 이 m이 뭐였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물체의 뭐예요? 킬로그램 질량을 의미하는 것이고, 요 h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미터 단위의 높이를 의미하는 거였잖아요. 그쵸? 자, 그렇다면 여기에 9.8을 곱해준 요 의미는 결국에는 킬로그램 질량에다가 9.8을 곱해준 거니까 얘는 9.8 곱하기 킬로그램 질량과 같은 거니까 이건 결국에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물체의 무게하고 똑같은 거죠. 뉴턴 단위의 무게. 중력 가속도 9.8에다가 킬로그램을 곱해주면 우리가 무게인 뉴턴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미 이렇게 25 뉴턴으로 주어졌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미 이 9.8에다가 요 질량값이 다 곱해진 값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거는 이미 9.8 곱하기 질량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체가 이 지면으로부터 갖는 위치 에너지는 얼마냐면 원래는 우리가 9.8에 mH로 구해야 하나 9.8 m에 해당하는 게 요 무게로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25 뉴턴 곱하기 높이 1 미터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되는 거죠. 얼마? 25 줄. 위치 에너지는 얼마다? 처음에 25 줄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를 기준으로? 지면을 기준으로. 책상면을 기준으로 하면은 높이가 0이기 때문에 이때 에너지는 0이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책의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에 따라 달라지죠. 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치 에너지는 25 줄 방금 구했죠. 책상면을 기준으로 책 위치 에너지는 0. 책상면을 기준으로 하면 높이가 0이니까 0이죠. 맞죠? 4번. 위치 에너지는 물체의 질량과 높이를 곱한 것과 같다? 곱과 같은 건 아니죠. 왜냐면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질량과 높이는 비례하지만 같은 건 아니죠. 9.8을 곱해 줘야지 같은 거지.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달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의 중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중력이 6분의 1이면 무게도 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중력의 크기가 무게니까. 그러면 아까 얘의 무게가 25 뉴턴이라 했으니까 무게가 6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무게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니까 맞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네. 네. 안타까운 잘했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늘 하겠고요. 선생님 또 내일 또 아침 수업이 있어 가지고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월요일 날 아까 이야기했듯이 월요일 날에 4 단원 자극과 반응 특강을 밤 11 시에 할 테니까 월요일 날에도 시간 되시는 친구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방 번호하고 비번은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릴게요. 수고 많았습니다. 굿밤 되세요. 네. 잘 자요.